외계 행성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을 다룬 영화 미키 17. 주인공 미키 17은 모르는 행성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지 없을지를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와, 로버트 패틴슨 진짜 개잘생겼다. 사실 이렇게 우주 행성으로 이민을 하는 내용의 영화는 수두룩 빽빽입니다. 그런데 이거 진짜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오늘의 교양만두는 우주 이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주과학 기술은 생각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나사가 혼자 뚱땅뚱땅 우주 사업을 개척해 나갔다면 현재는 민간 기업들도 많이 산업에 뛰어들며 미친 랩업 중인데요. 먼저 먼 미래 같았던 우주 관광, 이미 세계 초갑부들이 발빠르게 즐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입니다. 우주 진심남 리처드는 민간인 우주 관광 사업인 버진 갤럭틱을 설립하는데요. 그의 관광 코스는 지구와 우주의 경계선을 1시간 10분간 비행하는데 티켓 가격은 현재 한화로 약 6억 2천만 원. 그런데 이렇게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약 800명이 티켓을 예약 구매했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저스틴 비버도 이 티켓을 사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더 나아가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숙박하는 코스를 운영하는데 가격이 무려 675억 원? 오징어 게임에서 이기고 와도 타긴 힘들겠네요. 우주 유영에 성공한 최초의 민간인도 등장했습니다. 2024년 9월 억만장자 제러드 아이작먼과 엔지니어 세라 길리스가 스페이스X의 우주선을 타고 우주 유영에 성공한 것이죠. 이렇게 발전한 우주과학 기술과 함께 우주 이민은 생각보다 코앞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민 갈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는 화성이지만 최초로 건물이 지어질 곳은 화성이 아닙니다. 바로 달. 나사는 이미 미국의 달의 남극에 기지를 건설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2040년까지 달에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는 중간 정거장을 건설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달을 첫 건설지로 점찍은 데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달 남극 분화구에서 이미 얼어붙은 물의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것. 남극뿐만이 아니라 달 표면에도 수천억 톤의 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달 표면에는 운석이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유리알갱이 형태의 결정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알갱이에 엄청난 양의 물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연구진은 결정이 태양풍을 맞으며 구슬 속 산소와 수소 원자의 반응에 물이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사는 이 프로젝트를 총 5단계에 걸쳐 계획했는데요. 첫 번째 단계인 무인 우주선을 달까지 보내는 미션은 지난 2022년에 성공했습니다. 2단계는 비행사 4명이 달에서 시험 비행을 하며 신체 변화를 데이터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단계는 달 표면에 비행사가 직접 발을 디딘 후 달의 남극에서 물을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4단계는 달 토면에 통신, 발전 등 사람이 사는 데에 필요한 기지를 짓는 것이 목표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1에서 4단계의 연구를 바탕으로 달 남극에 우주기지를 건설하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성공! 달에서 살아남기와 동시에 화성에서 살아남기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우주항공기업인 스페이스X를 설립하고 2050년까지 화성에 사람이 살도록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성이 지구와 비슷하다고 해도 당장 화성에서 사람이 살기엔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산소 없음, 물 없음, 밥, 연료 없음, 평균 영하 63도, 지리는 방사능과 모래폭풍 등등. 그런데 스페이스X는 이걸 다 기술로 커버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산소. 나사는 이미 화성의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화성의 대기를 빨아들인 다음 여과 장치를 통해 오염을 제거하고 산소와 일산화탄소로 분리해낸 것이죠. 다음으로 물입니다. 화성의 남극 지하에는 얼음 형태의 물을 찾아볼 만한데요. 이 얼음을 녹여 쓰거나 화성 대기의 수증기를 모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화성이 붉은 이유는 녹슨 산화철로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철이 녹슬었다는 건 바로 물, 산소를 만난 적이 있었다는 거. 나사는 이 물이 화성 지하로 들어가 지하수 형태로 남아있다는 걸 알아냈죠. 지하수의 양은 화성 전체를 1에서 2km 수심으로 뒤덮고도 남을 정도라고 추정한다고 합니다. 이 샘플은 2035에서 2040년쯤에 회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화성과 지구가 가장 가까워질 때를 기다려야 해서라네요. 공기와 물이 해결되었다면 이제 집을 지어야겠죠? 과연 지리는 방사능과 모래폭풍 속에서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스페이스X는 돔 형태의 기지를 짓거나 지하 벙커형 거주지를 짓는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용암 밑까지 파고 들어가서 집을 짓는다면 모래폭풍뿐만 아니라 방사능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집까지 지었다면 이제 밥을 먹을 차례입니다. 화성에서는 영화 마션처럼 직접 식량을 재배해 먹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나사는 2015년 이미 배지라는 재배 시스템을 개발해 우주정거장에서 상추를 재배해 먹는데 성공했는데요. 상추를 땅에 심지 않고 영양소를 탄 물에 담아 키워 먹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오호, 화성 이민 얼핏 들으면 꽤나 그럴듯한데? 하지만 수많은 전문가들은 겠냐는 비판을 우르르 쏟아냈습니다. 스페이스X의 계획이 비현실적이고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거였죠. 이탈리아의 천체 물리학자 아메데오 발비는 화성 이주가 헛소리인 이유를 책으로 내기까지 했습니다. 오이 2020년까지 무인 우주선을 화성에 보낸다더니 아직도 시험 비행이 고작이잖냐. 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점은 아주 다양합니다. 첫 번째, 비용. 스페이스X는 인당 한화로 5억 6,300만 원 정도면 화성으로 갈 수 있다고 했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수백조 원 이상이 필요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시자 빌 게이츠는 차라리 그 돈으로 홍역 백신을 사서 생명을 구하는 게 낫다고 일론 머스크를 대놓고 두들겨 팼습니다. 두 번째는 생존 문제입니다. 화성에서 물, 산소, 식량을 자급자족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건데요. 앞서 나사가 발표한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는 기술은 현재 10시간을 기다려 인간이 5분 동안 숨 쉴 수 있는 산소의 양을 겨우 만들어내는 수준입니다. 5분 숨 쉬는데 10시간을 기다리라고? 만들어지기도 전에 죽을 듯. 어찌저찌 살아간다 해도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화성에서 아기를 낳는다면 이 아이들은 지구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중력이 다르기 때문이죠. 화성의 중력은 지구의 약 3분의 1 정도인데요. 화성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지구만큼의 중력을 버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구인보다 심장, 뼈 등이 약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구로 귀환했을 때 지구의 강한 중력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죠. 마지막으로 사회윤리적 한계입니다. 사람들이 이주한다면 화성 사람들은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할까요? 스페이스X는 이미 화성은 지구의 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자원이 발굴된다면 미국과 스페이스X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적지 않죠. 이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화성 개발을 두고 국가끼리 머리채를 잡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메데오 발비는 책 속에서 위에서 다룬 문제들을 해결할 기술이 있다면 더더욱 화성에 갈 이유가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기술로 차라리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구를 고쳐가며 사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말이었죠. 확실히 영상 40도의 폭염 속 지구에서 살기 vs 영하 63도, 이산화탄소와 방사능, 모래폭풍 한 구덩이인 화성에서 살기라고 본다면 이건 100억 받기 vs 똥먹기랑 다를 바가 없을지도. 우주이민 진짜 가능할지 터무니없는 이야기일지 매우 기대되는데요. 전만이 여러분들은 화성에 갈 수 있다면 가고 싶으신가요? 지금까지 교양만두였습니다.